안녕하세요. 케이타들입니다. 자, 오늘은 양어장 손맛에 좀 나왔고요. 자, 오늘은 동절기고 입질 보기 어려운 그런 내림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은 특히 카페에 계신 한 분이 내림 낚시를 배우고 계신데 지난번에 올렸던 동절기 내림 낚시를 보니까 딱딱 끊어지고 아주 좋은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낚싯대도 좀 꽂기식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꽂기식이냐, 이게 지금 그렇게 질문하셨. 그리고 또 한 분이 빈바늘 찌맞춤, 바늘만 달고 빈바늘 찌맞춤을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무바늘 찌맞춤도 있던데 무바늘 찌맞춤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그렇게 낚싯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찌맞춤 중에 무바늘 찌맞춤, 바늘 없이 맞추는 무바늘 찌맞춤으로 해서 찌맞춤도 하고 그리고 낚시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낚싯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올림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서 쓰는 빼기식 낚싯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올림 낚시에도 있고 내림 낚싯대에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빼기식으로 해서 빼서 그렇게 사용하는 내림 낚싯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가 끝나면은 다시 접어서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낚싯대가 있는 반면에, 지금 제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꽂기식입니다. 구척이고요. 3절 꽂기식인데, 꽂기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낚싯대가 이렇게 2절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초리대가 이렇게 해서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절 낚싯대인데, 이거를 연결하는 게, 자, 이렇게 제일 위에 1번 대하고 2번 대를 이렇게 꼽습니다. 꼽으면서 살짝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2번 대하고 또 3번 대를 이렇게 끼면서 살짝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구척입니다. 구척. 구척이고요. 올림 낚싯대로 보면은 1.5칸입니다. 1.5칸. 보통 척수는, 이게 구척이면은 보통 올림 낚싯대 그쪽으로 환산을 할 때는 보통 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9를 6으로 나누면은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칸수로 하면은 구척이 1.5칸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용할 찌는, 오늘 사용할 찌는 35cm 정도에 되는 3.5푼 정도 되는 그런 찌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이 바닥층을 공략하는 속고질이 일명 밸런스 속고 바닥층을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를 꽂아줬고, 오늘 원줄은 08이고요. 모노 08이고요. 그 다음에 목줄은, 오늘 사용할 목줄은 06입니다. 06이고, 오늘 사용할 바늘은 45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바늘을 달고 하는 빈 바늘 찌맞춤, 먹이 없이 그냥 빈 바늘만 달고 맞추는 빈 바늘 찌맞춤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바늘을 떼고 하는 무바늘 찌맞춤으로 오늘 찌맞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바늘 찌맞춤은 카페에 계신 분께서 빈 바늘 찌맞춤을 지난번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무바늘 찌맞춤으로 좀 알려달라고 그러셔서 오늘은 좀 무바늘 찌맞춤으로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바늘 찌맞춤은 이 편납 밑에 그 바늘을 떼고 바늘 없이 맞추는 게 그 무바늘 찌맞춤이기 때문에 바늘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떼내는데, 자, 이 홀더는 그 쾌속 전환도로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위로 당기면은 목줄이 연결된 데가 위로 이 홀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 위쪽을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은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목줄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걸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늘을 빼내고 다시 올리고, 이 상태에서 던지면, 이 수심이 현재 여기는 2m이지만은 모르는 낚시터에 가시면은 수심을 먼저 알고, 대략적인 수심을 먼저 알고 찌를 맞추는 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늘을 일단 달고 대략적인 수심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바늘 달 때는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쾌속전환 홀더 밑에 홀더에 이렇게 끼우고, 자, 한 번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고 밑에 돌려주고, 한 번만 돌리면은 고기 당겨져서 목줄의 단차가 틀려지기 때문에 2번 정도 이렇게 감아서 당긴 다음에 이 위쪽에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은 안으로 쏙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략적인 수심을 체크를 하려면은 아랫바늘에 수심 측정 고무를 만들어 놓은 수심 측정 고무를 달아도 되지만은 바닥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붕어도 또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수심 측정 고무를 2바늘에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심 측정 고무를 2바늘에 끼웠고요. 자, 현재 이곳에 대략적인 수심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목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5목 정도가 이곳의 수심이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고 찌나 원줄이나 목줄에 기포들이 좀 녹을 수 있게 그냥 놔두시고 떡밥을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떡밥을 준비하고, 그리고 찌를 다시 기포가 제거도 되니까요. 그런 순서로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먹이용 떡밥은 항상 제가 올림 낚시나 내림 낚시에서 항상 쓰고 있는 미끼 우동, 흔들이 형태의 미끼 우동을 오늘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부는 집어제인 어부는 항상 또 같은 거를 쓰는데요. 이것도 오늘 물을 한 90% 그 정도로 넣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90% 정도 넣고 이렇게 좀 섞어준 다음에 찌맞춤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섞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수심 체크를 하고, 찌나 원줄이나 목줄에 기포가 좀 녹도록 담궈 놨고요. 떡밥도 준비했으면은 이제 찌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빈 바늘일 때는 이렇게 수심 측정 고무만 떼어내고, 그렇게 먹이 없이 그냥 빈 바늘로 그렇게 찌맞춤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무바늘 찌맞춤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눌러서 목줄을 빼내고요. 던질 예정인데요. 보통 현재 이거는 1, 5, 9목, 빨간 게 1목, 5목, 9목인데요. 보통
12목지인데 12목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7목이나 8목, 보통 7목에 그렇게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무바늘 찌맞춤이기 때문에 이쪽 지금 11목이나 뭐 11목이나 11목 반 정도에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은 바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서 뭐 8목이든 7목이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무바늘 찌맞춤입니다. 바늘 없이 홀더만 달고 바늘 없이 바늘 없이 완전 바늘을 제거하고 이렇게 12목 같은 경우에 뭐 11목에 맞추든지 뭐 11목 반에 맞추든지 한 다음에 사용할 바늘을 달고 다시 던지면은 바늘 무게 때문에 바늘 두 개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8목이든 9목이든 그렇게 맞추면은 그날에 찌맞추면 된 겁니다. 자, 한번 던져서 목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제거하고 자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지고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낚싯대를 놓으면 지금 현재 빨간 게 세 번째 빨간 게 9목이고 10목, 11목 정도, 10목 반 정도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10목 반, 자 조금 더 나오네요. 자, 한번 좀 세게 채서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자, 10목 반이 딱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10목 반. 지금 현재 찌 맞춤은 10목 반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바늘을 달면은 어느 정도나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바늘을 2번 정도 해서 끼우고요. 자, 위에 윗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편납 홀더 안쪽으로 이렇게 목줄이 들어가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수심은 한 5목 정도, 4목 반이나 5목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 4목 반 정도 나와 있고 4목 반 정도 나온 그런 수심입니다. 자, 이 상태 수심 측정 고무를 떼내고 찌를 한 40cm나 50cm 정도 내려주고 사용하는 목줄 길이보다 좀 더 내리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사용하는 목줄 길이는 36cm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던져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무바늘 찌맞춤을 한 이후에 바늘을 다시 달고 바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려고 지금 다시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던진 다음에 한 번 더 당겨서 찌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나타나는 목수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6목 정도 나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채서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내려갔고 다시 당겨서 다시 복원이 돼서 육목 정도에 딱 나왔네요. 그러면은 6목이면은 아까 10목 반에서 6목이 나왔기 때문에 4목 반을 바늘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늘이 4목 바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늘 무게가 좀 무거운 상태이니까요. 무바늘 찌맞춤에서 10목 바늘 11목으로 11목 반으로 그렇게 해서 7목 정도에 나오게 그렇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최초 바늘 없이 무바늘로 그렇게 던져서 10목 반이 나온 걸 확인했었고, 지금 바늘을 달고 던졌더니 6목이 나왔기 때문에 4목 반의 그 차이가 있고, 6목이 현재 바늘을 달고 6목이 나왔기 때문에 바늘을 달고 7목이 나오게 하려면 이 홀더에 있는 그 무게를 조금 덜어서 7목이 나오게 그렇게 해주면은 무바늘 찌맞춤은 11목 반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맞추시면 됩니다. 자, 편납을 여기 무게를 조금만 덜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자, 조금 잘랐더니 8목이 나왔네요. 8목이. 빨간 게 두 번째가 5목이고 6목, 7목, 8목. 노란 거 바로 밑에 그쪽에 한 목이 더 나왔기 때문에 8목에 지금 정확히 나온 겁니다. 자, 8목이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5목, 6목, 7목, 8목이 빨간 거 바로 위에 여기 8목이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아까 6목에 홀더에 무게를 덜지 않았을 때는 6목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10목 반에서 2목이 6목에서 8목으로 변했기 때문에 2목이 더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바늘로 맞추면은 아마 몸통하고 찌탑하고 만나는 부분, 그 부분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바늘을 제거하고요. 다시 던졌고요. 자, 보이듯이 지금 세 번째 빨간 게 9목인데 10목, 11목, 12목. 자, 몸통하고 찌탑이 딱 만나는 부분에 딱 나왔습니다. 그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상태에서 무바늘 찌맞춤을 하고 바늘을 달아서 4목 정도 내려가는, 보통은 3목 정도 내려가는 게, 3, 4목 정도 내려가는 게 아주 좋은데, 오늘은 이 상태에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바늘을 달고요. 자,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당기면은 홀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하게 걸리는 게 없고 좋습니다. 자, 찌맞춤이 됐으면은 이제 내림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수심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수심 측정을 할 때는 다시 수심 측정 고무를 다시, 예, 어서 오십시오. 수심 측정 고무를 다시 달아서, 자, 던져서 자, 아까 찌를 내려서 찌맞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푹 들어간 상황이고요. 자, 찌를 올려서 찌를 던지고, 자,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낚시할 곳을 딱 낚시할 곳에 딱 잡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한 목 정도 지금 딱 나왔고요. 자,
여러 번 던져서 이 목수를 한목에 그 수심 측정을 한목에 딱 맞추셔야 됩니다. 이 내림 낚시는 이 수심 측정에 의해서 찌가 정확히 그 맞고 안 맞고가 결정이 나니까 그 정확하게 여러 번 던져서 그 수심을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반목만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올려 보겠습니다. 찌를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딱 밀어서 낚시할 곳, 내가 낚시를 실질적으로 낚시할 곳에 딱 파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목이 딱 나왔고요. 약간 왼쪽으로 던져보고 오른쪽으로 던져보니까 지금 거진 수심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던져보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한목 정도가 지금 딱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낚싯대를 밀어보면은 사선이 된 경우에는 찌가 사살사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선이 안 돼 있다면은 저 상태에서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낚싯대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 보십시오. 쭉 밀어보면은 사선이 되게 되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반목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낚싯대를 밀어줬을 때 찌가 올라올 경우에는 다시 수심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다시 수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찌탑 무게를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심 측정 고무로 만드셔야 되는데, 수심 측정 고무가 너무 무거우면은 멀리 나가서 이렇게 사선이 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수심 측정 고무를 찌탑을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무게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수심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같은 자리에 던지시고 수심 측정을 할 때는 그 주변 한 10에서 20cm 사이를 여러 번 던져 보십시오. 그래야지 그쪽에 수심이 어떤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한목이 딱 나왔고요. 다시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사선이 됐는지. 자, 지금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상태는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한목으로 그렇게 수심 측정을 했고요. 자, 이 한목을 수심 측정을 했으면은 이 수심 측정한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멈춘 고무를 수심 측정을 했으면은 수심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원줄을 팽팽하게 이렇게 잡으시고 제일 위에 대략적인 수심 측정을 했던 찌멈춘 고무를 좀 올려주시고 한목에 맞췄던 수심 측정을 했던 그곳에 이 멈춘 고무, 이 수심 기억 고무를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한목에 딱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목에 딱 맞췄고요. 자, 요거는 제일 위에 멈춘 고무는 수심 기억 고무입니다. 수심 기억 고무. 자, 이렇게 맞추고 지금 찌 맞춤을 팔목에 했기 때문에 다시 찌를 올려서 팔목에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원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고 찌를 올려서 자, 이렇게 팔목에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빨간 게 구목이기 때문에 그 위에
팔목에 이렇게 좀 딱 맞춰주고요. 수심 기역 고무를 딱 맞춰주고 밑에 있는 그 멈춘 고무들을 0.1mm 정도만 다 올려줍니다. 밑에 두 개 되어 있는데요. 아래 위에 두 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그 찌 맞춤 한 대 팔목에 그냥 놓고 하시면은 그 먹이 달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더 슬로프를 줘야지 후킹도 잘 되고 안정감이 되니까 한 2목 정도, 팔목에서 한 10목 정도, 이렇게 한 10목 정도 더 올려줍니다. 2목을 더 올려주는 거. 자, 이렇게 그 팔목에 맞춰진 거기다 놓고 그냥 낚시를 하시면은 1대1 낚시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주 예민하게 되는데, 예민성은 좋은데 그 허챔질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2목 정도의 더 슬로프를 주시고 그 낚시를 하시는 게 그 안정감도 있고 그 후킹도 잘 됩니다. 붕어들이 먹기도 좋고요. 자, 10목 정도에 맞춘 거를, 자, 팔목에 찌맞춤한 거를 10목에 지금 올려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그 수심 측정 고무를 띄어내고, 자, 먹이를 달아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집어제를 한 번 더 섞어주고요. 자, 이렇게 잡고 아랫바늘에는 그 물을 묻히고 그 흔들이 형태의 우동 미끼를 3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 밑에 바늘에는 집어제를 자, 이렇게 달아서, 자, 밑에 바늘에는 그 먹이용 그 우동 미끼를 달았고요. 위에는 이렇게 집어제를 달았고요. 집어제 목줄을 잡고 던져서, 자, 똑같이 찌마침할 때하고 똑같이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히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낚싯대를 밀어서 딱 파지하고 계시다가 한 목이 탁 떨어지면은 챔질을 하시면 됩니다. 2목의 슬로프를 주고 지금 던진 상황인데 9목 정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나와야지, 원래는 그 10목 정도가 나와야 되지만은 그 사선이 지고 하면은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9목 정도, 7목에서 9목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그 수직 입수도 잘 되고 잘 던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탁 떨어지면은 챔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살짝 고패질을 해서 가지고 계셨다가 파지를 하고 계셨다가 한 목이 딱 떨어지면은 챔질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동절기 입질 보기 쉽지 않는 시기이고, 그 붕어들이 은신해 있기 때문에 입질 보기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 초기에는 집어 목적으로 바로바로 집어제를 달아서 다시 집어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우동미끼는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달려 있고요. 자, 같은 곳에 다시 던지고 낚싯대를 당겨서 찌가 일어서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항상 같은 곳에 파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고 계셨다가 탁 떨어지면은 챔질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찌는 3.5분 정도 되는 그런 부력이 좀 있는 찌이기 때문에 집어제가 좀 풀리게 되면은 살살살 올라오게 됩니다. 살살살 올라오면서 탁 떨어지는 그 입질에 챔질을 하시면 됩니다. 챔질을 하실 때는 스냅만 줘서 챔질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서 고기를 꺼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지금 2번째 던지기 때문에 당겨서 복원이 살살살 되면서 탁 떨어질 때
그럴 때 챔질을 스랩을 줘서 딱 걸고 끌어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입질이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입질만 채시기 바랍니다. 뭐 건드린다든가 뭐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챔질하지 마시고, 한 목이 탁 들어가든가 두세 목이 탁 들어갈 때, 그럴 때 챔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고패질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 찌도 내림 낚시지만 바닥권을 노리는 속고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력이 있는 찌를 사용해야지 무바늘 찌 맞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복원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너무 접은 찌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무바늘 찌 맞춤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력이 있는 찌를 사용하시고요. 그래야지 집어제가 풀리게 되면은 복원이 되면서 입질이 딱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탁 채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낚시 초기이기 때문에 자, 부지런히 집어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림 낚시라고 해서 뭐 이런 동절기 때 붕어가 없는데 입질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어를 부지런하게 해서 붕어가 입질을 해야지 한목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없을 때는 두세 번 고패질을 해서 반응이 없을 때는 낚싯대를 걷어서 바로 먹이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구목이 나왔고요. 먹이가 집어제가 풀리면서 살살살 올라오면서 탁 끊어지는, 한 목이 딱 떨어지든 아니면 두세 목이 탁 떨어지는 그런 그런 입질에 챔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낚시가 피곤하지 않지, 뭐 조금씩 움직이고 뭐 올라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를 챔질을 하다 보면은, 원래는 그런 입질도 다 챔질을 하시는 게 내림 낚시인데, 그렇게 하면 허챔질도 많아지고 피곤해지니까요. 그냥 탁탁 떨어지는 그런 데만 챔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입질이 횟수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집어를 해야지만 그나마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해주고 손맛을 보게 되니까요. 부지런히 이렇게 고패질 한두 번 한 다음에 반응이 없을 때는 바로 떡밥을 하시고, 지금 반목이 딱 떨어지는 그런 입질이었고요. 아주 미약한 그런 입질입니다. 이 동절기다 보니까 아주 미약하게 그렇게 툭 떨어지면은 정확한 이걸. 자, 지금은 아주 정확히 먹었네요. 자, 고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거. 자, 첫 수가 나왔고요. 아주 이쁘게 생긴 황금빛 그런 향붕어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자, 입질이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 다시 단차를 오늘은 3cm 정도 줬고요. 바늘은 오늘 4호 바늘이고요. 집어제, 윗바늘에 집어제 달고요. 밑에는 미끼 우동을 그렇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자, 항상 같은
곳에 던지시고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서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낚싯대를 밀어서 챔질할 곳에 딱 잡고 계시고, 지금도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입질입니다. 한목이 탁 떨어지는 그런 입질. 이런 입질만 채십시오. 다른 거는 끌고 들어가는 건 채지 마시고 이런 것만 채십시오. 이번에는 좀 씨알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탁 떨어졌는데 이 몸통에 걸린 것 같이 나오질 않네요. 자, 지금은 몸통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몸통에 걸렸네요. 자, 이렇게 몸통에 걸릴 때는 그 원줄이나 그 목줄이 아주 얇기 때문에 조심해서 끌어내셔야 됩니다. 세게 끌어내다 보면은 원줄이나 목줄이 끊어지니까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렇게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자, 아주 커다란 놈이 나왔네요. 아주 큰 놈이 나왔습니다. 자,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자,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챔질할 곳에 딱 파질하고 계셨다가 한목이 딱 떨어지면은 스냅을 줘서 챔질을 하시고 살살 들기십시오. 지금도 입질이 오는데요. 아주 약하게 오네요. 입질이 반목이 딱딱 떨어지는, 지금 반목만 떨어지는 그런 입질이 오네요. 자, 지금 두세 번 반목이 떨어지는 그런 입질이 오는데요. 오늘은 입질이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입질이 약할 때는 방법이 부력이 약간 더 덜 나가는 그런 찌를 이용하시면은 더 확실한 입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는 좀 부력이 있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목이 떨어지는 것도 챔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질하고 계셨다가 보통 내림 낚시는 밑에 쪽 세 손가락에 파질을 하고 챔질을 스냅을 줘서 챔질을 하고 끌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잡고 계시다가 반목 한목이 탁 떨어지면은 스냅을 줘서 걸고 살살살 들어서 끌어내시면 됩니다. 자, 살짝 곱해질을 해주고요. 지난번보다는 입질이 많이 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한목이 탁탁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반목이 떨어지는 그런 입질입니다. 첫 수도 그랬고요. 지금 두 번째 수도 그렇게 입질이 나타났는데 두 번째는 몸통에 걸리는, 꼬리에 걸리는 그런 입질이었고요. 자, 다시 던지고 반목이나 한목이 계속 떨어지는 입질은 오는데 허챔질이 나오게 되면은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두목을 준 그 슬로프를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낚시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곱해질을 해서 탁 떨어지는 그런 걸 챔질하시고, 곱해질은 목줄이나 원줄을 이렇게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민한 입질에도 찌의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동절기 때는 붕어들이 은신을 하고 있고 잘 먹질 않고 먹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입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림 낚시든 내림 낚시든 그나마 입질을 보려면은 좀 더 부지런하게 그렇게 밥을 갈아줘야지 입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살살살 집어제가 풀리면서 복원이 되면서 살살살 올라올 때, 그럴 때 이렇게 강력한 딱 떨어지는 입질이 나올 때 이렇게 걸고서 살살살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입질을 보여준 그런 향붕어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자, 지금같이 이렇게 한목이 딱 떨어지는 그런 입질이 속고지리 낚시의 전형적인 입질이니까요.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거 위주로 챔질을 하셔서 낚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파지를 하고 계시다가 반목 한목 탁 떨어지면은 챔질을 하고 올려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반목이 딱 떨어지는 입질인데요. 되도록이면은 지금 한목 이상이 탁 떨어지는 그런 입질을 침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같이 확실히 이렇게 들어가는 입질이 툭 떨어지는 이런 입질만 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낼 때, 이렇게 뜰채에 넣을 때도 되도록이면은 바늘이 하나만 들어가게, 뜰채에 바늘이 하나만 들어가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꼬이는 일이 적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늘이 2개가 들어가니까 꼬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요. 그 바늘이 통과해서 나와서 그냥 목줄을 잘랐습니다. 그냥 당기면은 입이 다치니까 목줄을 그냥 잘라 버렸습니다. 자, 오늘 낚싯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늘 없이 맞추는 무바늘 찌맞춤을 해서 낚시를 잠깐 해봤고요. 고기는 몇 수 걸어 올렸고, 마지막에는 바늘이 작은 애인데 바늘이 관통을 해서 나와서, 주둥이에 관통을 해서 나와서 빠지지 않아서 그냥 목줄을 잘라내고 빼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입질 보기 어려운 이런 동절기 때 내림 낚시도 그렇고 올림 낚시도 그렇고 찌맞춤도 중요하지만은 부지런히 집어를 해서 붕어가 모이게 해서 입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입질을 보시는 게 조금이나마 입질 횟수를 좀 늘릴 수 있고 입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림 낚시 찌맞춤하고 채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낚시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어장에서 케이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